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오산 꿈빛날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 체육, 난타, DIY 생활, 공예, 코딩 드론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경력이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방과 후 교사 자격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 일반 업무보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남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시간과 기간 계약제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지만 차량을 소지하고 있고 야간 근무가 가능한 분, 즉시 출근이 가능하고 장기 근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6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작은자의 집에서 사무원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인 분 중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엑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도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청소년 쉼터 둥지에서 행정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회복지 자격증 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그리고 레터플라이의 박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2주 만에 뵙는데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서 우리 최승진 대표가 바빴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만큼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연말이라 막 몰려서 뭐 송년회도 송년회지만 뭐 이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 창업 관련된 아니면 투자 관련된 행사들이 완전히 몰려 있어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뭐 간단하게 먼저 우리 저 시청자분들 위해 소개를 먼저 드리면 우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인가요? 오늘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면. 그럼 다음 주네, 다음 주. 딱 일주일 후에 우리 그 투자 퍼레이드 리멤버데이 1년 결산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올해 1년 동안 발표한 업체들 쭉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매출이 2배, 3배 올랐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했거나 이런 좀 특이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11개 업체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다시 발표한 자리 가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인천 창업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천 시장님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인천 지역에 이제 그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투자자들, 그다음에 기관들, 학교 뭐 다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여서 또 포럼을 어저께 그 창립총회인가요? 뭐 이런 걸 했는데 인천 지역은 뭐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그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인천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아마 그 인천대학교 등 그 관련된 그 기관들에 물어보시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주 주말에는 또 제가 저기 금오산 관광호텔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 대구 구미에 있는 데인데 아주 유서 깊은 호텔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경북 지역에 그 창업 멘토들 워크숍이 있어서 참여해서 또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그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것들 나누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왔고 뭐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요. 자, 하여튼 올해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또 좋은 일이 계속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죠. 끝나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레터플라이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터플라이 대표 박종우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레터플라이를 창업하기 전에 미국 UC 버클리에서 전기컴퓨터공학 학사를 전공했고요. 유펜에서는 시스템공학 석사를 전공했고 그 뒤에 이제 3년 동안 파생상품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살려서 현재 레터플라이에서는 투자 유치,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레터플라이 일단 뭐 이름에서 저희가 편지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가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떤 네. 서비스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대화형 컨텐츠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편지나 뭐 티셔츠, 머그컵 등의 나만의 사진이나 문구를 넣어서 주문 제작하고 싶을 때 네. 포토샵 같은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를 이용하면 브라우저에서 쉽게 이제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거죠. 저희는 이제 웹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예. 현재는 이제 군인들이 자신의 연인이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뭐 가족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낼 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팬들이 뭐 한류 팬들이 K-팝 스타나 그리고 유튜브 BJ 등에게 팬레터를 보낼 때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팬들이 사진을 합성하고 또 문구 그리고 이모티콘을 넣어서 팬레터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 해외에서는 팬레터를 보낼 때 비용이나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팬레터가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뭐 BTS나 뭐 빅뱅 그리고 BJ 희노 등에게 팬레터를 보낼 때 저희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런 팬클럽 관계자분들과 더 미팅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서비스로 창업을 하시게 됐을 때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유명 엑셀러레이팅 기관인 Y 컴비네이터에서 이제 졸업을 한 기업 피존리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이 사업 동기를 얻게 됐습니다. 피존리의 대표인 허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갔어요. 네. 네, 이 감옥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기 독점 기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 그래서 죄수들이 사진을 인화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죄수들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이 서비스가 소위 말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이 대박이 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광고성 메일을 죄수들에게 보냈을 때는 이 메일의 응답률이 일반인에게 보냈을 때보다 2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아, 그 이유가 네. 이제 거기선 유흥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광고성 메일도 다 하나하나 읽고 이제 답장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군인 시장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군인 시장에 네.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피드백을 받고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뭐 3.5조의 팬레터 시장이나 420조의 미국 주문 제작 제품 시장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오, 이게 이제 죄수들에게 보낸 서비스에 착안을 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군대를 또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데 그 네. 떠올리신 발상이 궁금하네요. 아, 네, 이제 군인 시장의 소통의 순환고리를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네. 충성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약 6주간은 좀 편지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네. 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레터플라이한테 편지를 예약해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6주치를 써놓고 가라고.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럼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 저희가 6주치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하루하루씩.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감동을 해서 또 레터플라이를 알게 되니까 예.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답장을 군인에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편지를 받고 여자친구 기념일마다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그런 이제 소통의 순환고리를 저희가 만들어놨고 네. 이 소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충성 고객을 저희가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저희는 웹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술이라서 이제 군대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편지와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또 마케팅적인 강점도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군대는 좀 폐쇄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편지나 선물을 받으면 주변 동기들과 공유하고 또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편지를 받으면 주변에 한 10명 동기들이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 저희가 하루에 약 100통 정도 지금 편지를 네. 보내고 있고 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저희 레터플라이를 알게 된다는 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예. 이제 2년이 되면 60만 군인 모두가 저희 레터플라이를 알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성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럼 이 서비스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지금 2016년부터 2년 정도 서비스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좀 불어나고 있구나. 군대에서 레터플라이가 핫해지고 있구나. 이건 좀 느끼십니까? 네, 이제 고객 인터뷰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는 뭐 물론 다들 새로 오신 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를 아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네, 한 번쯤은 이제 저희를 보셨다 혹은 들었다 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군대를 일단 타겟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태 회장님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투자 대상으로 레터플라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사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이미 이제 시리즈 A는 투자를 했는데 네. 이제 시리즈 B, C가 이제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 서비스의 요체가 지금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외부로 이렇게 그 텍스트로 쓰면 그 실제로 편지 봉투에 그 편지를 인수해서 넣어서 전달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터넷이나 이런 앱을 못 쓰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편지 봉투에 뭐 손글씨인지 뭔지 뭐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네, 손글씨처럼 인쇄가 네, 되나요? 맞아요. 폰트 같은 것들이? 네, 폰트도 다 그러니까 제공됩니다. 이제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 해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예. 그런 우표 편지가 전달되는 게 이제 우리 서비스의 요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제수들 그다음에 군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요즘 그 군대 문화가 조금 개방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들을 이제 쓰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사업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서비스가 좀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확장이 돼서 뭔가 좀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로 이렇게 좀 붙어줘야 이게 시장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열리지. 안 그러면 좀 시장이 자꾸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사업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만큼 우리가 차별성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편지를 내가 돈을 기꺼이 내고 내가 쓴 글을 누군가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직접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표 붙여서 보내주는 거를 그걸 기대하고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렇게 유료로 하면서 서비스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사업이 이제 커지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을 조금 더 좀 많이 찾아서 좀 이렇게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투자의 가장 시리즈 B 투자의 예.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 들었을 때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얼마만큼 손편지처럼 보일 것인가 이걸 구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회장님께서 네. 군대에 계세요. 제가 뭐 감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 계신다면 이 서비스 이용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네.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 뭐죠? 그 퍼스널 컴퓨터도 네, 네. 없었던 시기예요. 그게 제가 언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좀 제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1986년에 군대를 갔다가 오,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네. 제대를 했거든요. 딱 30년 전이네요. 제대하고 네. 나왔더니 못 보던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이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군대에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문화 지체 현상을 좀 겪고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불타오르는 예.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뭐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지만 지금 같은 환경이었고 군대에 있었으면 아무래도 편지를 좀 받고 싶어하거나 예. 또 이용하고 싶었던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유행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 기간은 굉장히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거기에 막 많이 그 공감을 하고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유행이 지나가면 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로 확 이동하는 게 우리 그 소비자들 내지는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고 형태라서 얼마만큼 오래 잡아두느냐에 네. 대한 문제인데, 군인들은 또 바로 3년 만에 제대해버리거든요. 요즘 또 들어오잖아요. 2년 만에 제대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예. 새로. 또 들어오긴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쓰던 걸 이제 딱 중단하고 안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은 되지만 그런 연속성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뭐 저는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예. 군대에 있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레터플라이가 뭐 현재 투자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서비스 런칭한 뒤에 이제 2년 동안 기술력하고 그리고 성장성을 인정을 받아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네오스프링,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인 엔슬 파트너스, 그리고 전문 엔젤 등으로부터 이제 5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 해외 특허를 포함해서 17건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 기업가 대회, 청년 기업인상 그리고 청년 기업가 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하나핀테크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을 돼서 사무공간이나 사무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레터플라이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이제 저로서는 되게 기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수상 경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도 그 특별한 수상 소식이 있다고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국내 청년 포상 유일하게 이제 청년 기업인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46명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상이라서 이 상을 받고 되게 기뻤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수상 소감도 좀 시간이 되면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투자도 이어질 때는 이 레터플라이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경쟁사에서 가지지 못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싱크 방법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콘텐츠 작성 범위에 따른 페이지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마다 이제 렌더링하는 사파리나 크롬 이런 브라우저마다 렌더링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보이는 그대로 내가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현재 웹 표준화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콘텐츠의 위치하고 크기를 벡터 형식으로 기억해서 이거를 실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페이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스크롤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편지나 책을 저희가 주문 제작하려면 이제 어떤 콘텐츠의 이제 크기가 일정 길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 픽셀을 저희가 재서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HTML이나 저희가 CSS만을 이용해서 이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나 속도에 우수성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레터플라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 한류 팬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해외 진출도 저희가 좀 밝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해외 매출은 약 370% 현재 성장한 상황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를 인정받아서 창업 맞춤형 기관인 카이스트에서 수출 우수상도 저희가 수상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반응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 그리고 홍콩에 제가 다녀왔고 현지 엑셀러레이터들하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이 되면서 2019년에 트위터가 발표하고 투자를 받은 걸로 유명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행사에 저희가 발표 기업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 진출 준비까지도 정말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레터플라이처럼 해외 진출 준비까지 탄탄하지는 못하잖아요. 김종 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레터플라이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좀 받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 글로벌화는 이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범위가 너무 이제 작아서 사업성을 따지려면 국내에서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투자도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글로벌로 이제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부담도 갖고 있지만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또 현지의 파트너들이 상당히 열심히 이제 한국에서 가는 업체들 또 이쪽 추천한 업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거나 또 투자까지 이어지고 또 현지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 파트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외 파트너를 만나는 게 우선 제가 볼 땐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템이 정말 글로벌 그 지향, 즉 향 글로벌인데 그 글로벌 그 지역,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현지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하고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갖춰야 될 조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에 진출이 되고 글로벌 확정이 되고 또 글로벌 론칭이 돼서 서비스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면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자에 앞서서 먼저 선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과 이제 투자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마음을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글로벌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레터플라이의 회사 운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고객 중심 사고가 우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고객 중심 사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객 중심을 사고하다 보면은 팀과 서비스가 모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의 경우 내가 어떤 작업물을 만들 때 이게 조금 더 예쁘면 좋겠다.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이 예쁘기보다는 이게 의미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런 걸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어왔던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객 의견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개발한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고객이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 또 이런 관점에서 보니 오류가 나더라라고 네. 얘기를 해주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피드백 자체가 사실이고 또 객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팀 그리고 서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객 중심 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동력을 꼽아보자면 저는 이 많은 기술을 꾸준히 개발을 해오신 것 이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계속해서 그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저희 개발자를 계속 좀 채용을 해서 네. 기술 개발을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 중에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하는 인재상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첫째로 좀 성격이 꼼꼼하면 좋겠어요. 예, 네. 꼼꼼함.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소한 일에 행복감을 좀 느끼고 네. 그리고 또 겸손할 줄 아는 분이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멤버들이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 멤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멤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그만 일에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도 계속 행복할 수 있어서 네. 지금까지 고객 중심의 이제 회사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멤버도 이렇게 좀 겸손함 그리고 소소함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네. 인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력과 성격 좋은 분들 지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원 팁도 좀 알려주고 가시죠. 네, 저희 일단은 면접 자체가 서류 면접하고 대면 면접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류 면접은 테스트 코드를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대면 면접에서는 이사진이 들어와서 그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하고 네. 그리고 또 성향을 같이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레터플라이를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 꼭 창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좋은 공동 창업자가 있다면 창업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일만 한 기억만 남고 어떤 좋은 추억은 없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좋은 공동 창업자하고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일이 곧 추억이 되는 그런 좋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돈하고 추억을 모두 갖고 싶은 분이라면 꼭 창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창업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취업을 하는 거 이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꼭 하시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레터플라이 만나봤는데요. 네. 김종태 회장님의 총평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시대 뭔가 같은 그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잊어버린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서비스로서의 어떤 의미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이를테면 이제 그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손글씨가 과연 날 거냐 해서 그 생각을 얼핏 하다 보니까 그 손글씨를 텍스트로 읽어주는 기술은 있는데 개인별 글씨체를 모아서 서체로 만들고 이렇게 글 폰트로 만들어서 개인화된 손글씨와 똑같이 뭔가 일치화시킨 그런 기술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좀 이제 방송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 새롭고 획기적인 서비스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또 다음 단계로 시리즈 B, C로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레터플라이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정우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